자, 여러분이 아침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교과를 통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수업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통합나철. 통합나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농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상상에서 도덕과 수학의 융합 수업으로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국가의 상황이 대제사상과 유권하려니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태극기의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그릴 수 있다. 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의 영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 개인의 삶은 황폐해져 갑니다. 강제 진용이 되고 나라의 자원 수탈당하고 침략 국가의 초월바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소년은 죽보다 더한 치욕을 당하기도 하죠. 상처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마 우리가 감지 못할 고문을 당해서 많은 종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느냐, 어떠한 국가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은 그저 나하고 먼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내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서 보는 것 같을까요? 동해에서 보는 것 같다. 일출경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복도입니다. 우리가 힘을 갖지 못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윤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이 아름다움이 발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가는,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데 국가가 부강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이 무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국민의 역할, 그럼 여러분들이 중앙성을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부심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잘 법을 잘 지키는 도 매우 중요하겠죠. 법은 우리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몫으로 높일 게 아니라 이러한 법을 잘 수행하는 것도 무궁한 나라를 만드는 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 구성으로서 그냥 바람직한 자세, 선생님이 몇 가지 비워왔습니다. 바로 2번부터 7번까지 아니 더 많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말했던 것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법을 잘 지킨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몸을 튼튼히 한다, 내지는 자부심을 한다, 하게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선택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 라고 하는 걸 써놨습니다. 자, 어느 나라가 됩니까? 미국입니다. 이걸 이름이 뭐라고 해요? 성족이라고 합니다. 중국국기입니다. 이름은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 우선 오,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넘어갑니다. 삼천리 범망옥극의 피는 우리의 꽃이죠. 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일편단심, 끈기, 은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극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기, 태극기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태극기는 19세기 말에 조정이 이제 통치를 할 때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기랑 만들자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임을 하다가 박영우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거기에서 만들어진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단지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한국에서 싸웠던 비폭력 투쟁이었던 3.1운동 때도 태극기를 내걸었고, 그 다음에 독립군 수사들의 가슴에도 태극기를 품었었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울 때도 태극기를 앞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극기를 이제 대승리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극기의 가운데 보이는 걸 뭐라고 해요? 태극기라고 해요. 이런 태극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의 바탕이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상하는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태극기의 빨간색은 양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극을 감싸고 있는 4개 모양의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괴라고, 괴. 따라하세요. 괴. 네. 그래서 거리 의미는 하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다음과는 인간 동복의 사적 가운데 인이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괴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권이라고 합니다. 땅을 상징합니다. 여름을 상징하죠. 을을 상징합니다.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면 비라고 해요. 태양을 의미합니다. 불을 의미하죠. 가을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과 물을 의미하고 겨울과 지 북쪽을 의미합니다. 이 괴를 구성하는 막대를 뭐라고 하면 효라고 해요. 효.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배웠죠. 국가의 상황은 국민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러한 경제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우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태극기 그림법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태극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태극기에 담긴 많은 뜻을 배웠죠. 태극기는 그만큼 단순하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극기는 수학적으로도 위대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태극기에 수학이 숨겨져 있을까요? 태극기에는 비율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로가 3, 세로가 2 이렇게 3대2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여기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여기 궤에도 여기 궤 긴 편, 그 다음 짧은 편이 3대2라는 황금 비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는 가장 아름답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극기를 그리려면 대각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왜 대각선을 그어야 할까요? 정확하게 나누기. 그쵸. 균형을 맞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궤가 4개가 있으니까 그쵸. 삐뚤어지지 않게 정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대각선을 그리는데, 그러면 이제 세로 길이의 2분의 1에 지름의 원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의미하는 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죠.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세로 길이의 2분의 1의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작도를 하는 거니까요. 그가 몇 cm인지 되지 않고 우리가 15cm를 24등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태극을 그리고요.
있고요. 그거의 절반이 이 물결 모양을 이루는 원의 지름이에요. 작은 원의 지름. 그 다음에 그거의 또 절반이 이 태극과 배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수학적으로 우리가 24등분을 하는 이유가 24등분을 하려면요. 여기 표와 표 사이에 이렇게 표가 끊겨져 있는, 표가 이렇게 짧은 표도 있고요. 긴 표도 있잖아요. 근데 이 표와 표 사이의 길이가 지름의 24분의 1. 그래서 우리가 15cm를 24등분 쓴다고 합니다. 먼저 활동지에 1번에 보면 긴 줄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번 24등분을 해봅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극기를 그리는데 몇 cm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학적으로 작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24등분을 한 다음에 얘가 15cm 24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칸의 개수를 세서 2분의 1은 12칸 이렇게 개수를 해서 할 거예요. 아니요, 7.5cm가 아니라 이거 24등분인데 이거에 24등분이면 이거에 칸이면 몇 개예요? 12개죠. 그러면 12개를 이렇게 강민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을게요. 네네. 이거 24등분이 완성이 됐으면요. 지금 선생님이 옆에다가 태극의 반지름은 이거 태극의 지름의 2분의 1이다라고 했죠. 정확한가요? 이게? 정확한가요? 이게 어제 12개만 하라고 그걸 또 이해를 못해가지고 24개 하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텐데 회를 그려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이게 23칸인데요. 4분의 1이 몇 칸이에요? 6. 그렇죠. 6칸. 그럼 6칸을 세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이 15칸. 왜? 원의 중심이 잘못된 중심이 대각선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지. 몇 칸이에요? 여기 이렇게 딱 치면 지금 반듯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 반듯해 지금? 이렇게. 나머지는 활동지하고 그 다음에 그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도안이는 색깔까지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